네, 이번에는 그 맥시마를 가지고 조건식을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맥시마에서 조건 검사를 하는 명령어로 여기 지금 제가 미리 써놨는데요. if 명령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if 명령어 뒤에 오는 이 조건식이 만약에 참이면 then 뒤에 오는 이 표현식 1번을 수행을 하고 거짓이면은 else 뒤에 오는 이 2번 표현식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식이 참이면은 이쪽을 실행을 하고요. 이 조건식이 거짓이면은 else 뒤에 있는 이거를 수행을 합니다. 네, 구조상으로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제 여기 조건식을 만드는데 쓰이는 연산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코르 연산자는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조건식에서 쓰이면은 같냐를 판단하는 조건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샤프인데요. 이거는 그 수학 기호에 같지 않다라는 기호가 이코르에다가 이렇게 사선을 그은 기호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모양하고 샤프의 모양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샵이 다르다라는 그 조건 연산자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등호 크다, 작다,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는 그 다음에 등호 다음에 이꼬르라는 거, 그거를 크거나 같다는 항상 이 순서대로 써야 됩니다. 예,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고요. 항상 이 순서대로 써야 되고, 작거나 같다도 마찬가지로 이 순서대로 써야지, 이코르 먼저 쓰면은 이거는 안 됩니다. 예, 그 순서는 유의를 해주시고요. 시언어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연산자로 and, or와 not이 있습니다. 네. 요 위에 있는 6가지 연산자가 관계연산자가 되고 밑에 있는 and와 not 3개가 논리연산자입니다. 예, 이제 한번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여기다 좀 고정을 시켜 놓고요. 첫 번째 예제로 그 바로 밑에 있는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에다가 파이 값을 대입을 시키고요. 파이 값을 대입을 시키면 파이는 유리수로 그 약근사치가 3.14 정도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A가 %2보다 작으면 B에다가 1을 대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B에다가 0을 대입을 해라. 이런 명령을 제가 지금 썼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건식이 예, 색깔을 좀 다른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건식이 참이면 이게 수행이 되겠죠. 된 뒤에 이거. 거짓이면은 이 조건식이 거짓이면은 이게 수행이 될 겁니다. 근데 파이 값 A 변수에 지금 파이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파이는 자연상수 2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거짓이기 때문에 요 명령어가 수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켜보면요. 역시 B의 0값이 대입이 되고 결과값으로 0이 찍혔죠. 그래서 B값을 확인해 보면은 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또 if문에 대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또 바꿀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참이든 거짓이든 B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을 하는 거니까요. B 콜론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하면은 지금 if식 요 표현식이 있죠. if로 시작되는 요 표현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표현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if식 표현식의 경우에는 이 조건식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표현식 값이 1이 되기도 하고 0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요 if 표현식의 요 조건이 지금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하나의 표현식으로 값을 가지는데 그 값이 0이 돼서 그게 B변수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결과는 동일하게 됩니다. 다음 예제로 이제 교재에 나온 대로 A에다가 자연대수 값을 입력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B변수 이제 이게 만약에 A가 AND 연산자를 써가지고요. 관계 연산자죠. A가 2보다 크고 A가 %파이보다 그러니까 파이 값보다 작으면은 1을 아니면은 0을 이렇게 대입하는 제가 조건문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이죠. 조건인데 두 개의 조건인데 AND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조건도 참이고 요 조건도 참이고 요 조건도 참이어야지 1값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0값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지금 A 변수에는 자연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한 2.5 정도 되죠. 이 두 조건이 모두 다 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에는 1값이 대입이 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1값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뭐 OR로 써도 상관이 없죠. 둘 다 참이니까 OR로 바꿔도 아마 이제 참이 되니까 1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둘 다 거짓인 조건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OR의 경우에는 둘 다 거짓이면은 진리값이 거짓이 되니까 0이 이번에는 B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AND OR와 관계연산자로 AND OR와 여기 AND OR NOT 연산자 아니 논리 연산자로 AND OR NOT 연산자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게 if문은 이제 자체가 하나의 표현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그다음에 %파이 된 뭐 예를 들어 10이다. 그러면 자연대수 값보다 %파이가 크다는 요 조건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표현식 하나의 표현식의 값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표현식이니까 이 표현식 값을 예를 들어서 x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다. 그건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이게 지금 요 조건식이 보면은 거짓이죠. 예, 자연대수가 파이 값보다는 작으니까요. 이 조건이 지금 거짓이 되거든요. 근데 참일 때는 이건데 거짓인 경우에는 지금 else라는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거짓인 경우에는 어떤 값을 가지느냐가 명시되어 있지 않죠. 이 경우에는 이게 거짓일 경우일 때 어떤 값을 가지냐고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진리값 펄스가 발생이 돼서 펄스가 x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펄스라는 진리값이 x변수에 들어가요. 만약에 이게 참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서 참이면 10이라는 값이 x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 논리 조건식이 거짓인데 그 거짓에 해당되는 s 파트가 없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표현식의 값은 펄스가 돼서 그 펄스라는 논리값이 x변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다음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if문에서 그 중첩된 if문이라고 할 수 있는 else if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문법을 하나 써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우고요. 문법을 써놨는데 지금 if문 뒤에 요 조건식이 참이면은 요게 수행이 되고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조건식이 거짓이면은 그 뒤에 else if 뒤에는 2번 조건식을 또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2번 조건식이 참이면 요 expr2를 실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것도 거짓이다.
그럼 또 그 다음에 오는 else if 뒤에 오는 요 조건식을 검사를 해서 이게 참이면은 이걸 수행을 하고 뭐 밖으로 빠져나가죠. 다 거짓이다. if문 뒤에 있는 조건식들하고 else if문 뒤에 있는 조건식들이 중첩이 되어 있는데 다 거짓이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else문 뒤에 있는 요 수행문을 수행을 하고 요 표현식을 수행을 하고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else if문의 문법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if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인데요. x의 제곱이 x의 제곱 플러스 1보다 크냐? 그 맥시마에서는 조건 검사, 대소 검사를 할 때 숫자 값만 대소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표현식에 대해서도 대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식의 경우에는 x제곱보다는 x제곱 플러스 1이 항상 크죠. 네, 항상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식은 당연히 거짓이 됩니다. 네, 거짓이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else if 또 %2가 %파이보다 작냐? 이거는 이제 뭐가 될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if문을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지금 이 조건은 명백하게 거짓이니까 이거는 이제 아닐 거고요. 요 뒤에 있는 이게 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실행을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익스프레션인데 이 익스프레션의 결과값은 2가 됩니다. 2가. 이거를 수행을 시키면 이 값이 찍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를 나는 요 익스프레션의 값을 예를 들어서 c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수행을 하면은 c라는 변수에 이 값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c 값을 찍어보면은 지금 2가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if else 문을 사용을 해서 중첩된 조건식을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if문에서 조건 검사를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보고요. 언급을 하고 if문은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is라는 함수는 컨디션 조건식을 받아서 안에 있는 컨디션이 참이면 true 값을 반환을 하고 거짓이면은 false 값을 반환을 합니다. 그런 함수가 is 함수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s 뭐 2하고 2가 같냐? 당연히 true겠죠. 2하고 2가 다르다. 이거는 false가 될 겁니다. 또 숫자뿐만이 아니고 맥시마에서는 이제 수식을 표현식으로 다룰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x의 제곱하고 2 곱하기 x의 제곱하고 여기를 4라고 할까요? 4 곱하기 x의 제곱하고 2 곱하기 x의 제곱하고 같냐? 이런 경우는 true로 반환이 되죠. true로 반환이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is x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1 이게 x 플러스 1의 제곱하고 같냐? 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경우를 살펴보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요 왼쪽에 있는 수식을 인수분해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수식이 된다는 것이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니까 이게 당연히 같아서 true 값을 반환을 할 것 같은데 실행을 해보면은 의외로 false를 반환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그 맥시마에서 내부적으로 이 수식하고 이 수식하고 같다고 판별을 하려면은 수식 둘 다를 전부 다 간략화를 하는 단계를 하나를 더 거쳐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략화를 하면은 이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없으니까 이거 그대로 남을 거고.
근데 is 함수에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은 간략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이 두 표현식이 같냐 다르냐만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수식이지만은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판별을 한 건데요. 이거를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데서도 또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is 허수의 예를 들면요, %i 제곱, 이거 제곱하면은 2i가 된다는 거는 금방 알 수 있죠.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2i가 되는데, 이것도 당연히 true가 나와야 되는데 false가 나옵니다. 이거를 계산하는 한 단계를 더 거쳐야지 이거하고 비교를 해서 같다라는 걸 판별할 수 있는데, 이 표현식 자체로는 두 개가 다 틀리다고 이렇게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끝까지 간략화를 한 다음에 두 개를 비교를 하게끔 하려면은 아까 여기에서요, 같다는 이코르라는 이 함수가 있죠. 이코르 함수는 A하고 B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하기 전에 간략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두 개가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를 발생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예,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요 세 번째 경우를 가지고 한번 봐보죠. 이 같다라는 연산자 대신에 이코르라는 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이거를 일단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이코르를 쓰면은 이거 두 개로 콤마로 구별을 해줘야 되죠. 콤마로 구별을 해서 만약에 이코르라는 요 함수는 콤마로 구별된 요 두 개의 표현식이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를 발생을 하는 그러한 함수인데요. 이 경우에는 true가 반환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요 표현식하고 요 수식하고 요 수식이 같다고 제대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같다 다르다를 판별을 하려고 할 때는 여기 이코르하고 샵기어보다는 이 이코르 함수하고 not 이코르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발생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보면요, 이거는 되게 간단한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is 0.1하고 10분의 1하고 같냐, 이걸 판별을 하라는 거죠. 당연히 같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false가 나옵니다. 이거는 0.1이라는 부동소수점 숫자를 내부적으로 저장하는 방식하고 10분의 1이라는 이 분수식을 내부적으로 저장하는 방식하고 데이터가 틀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데이터 비교만으로 하면은 false가 돼요. 이런 데서 이제 논리 오류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코르 함수를 쓰면은 0.1하고 10분의 1하고 같냐? 이러면은 0.1이라는 저 실수를 분수식으로 한번 바꿔주는 내부적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0.1이 10분의 1로 바뀌고 그 우항에 있는 이게 10분의 1로 먼저 바뀌고 우항에 있는 10분의 1과 비교를 하면은 같게 되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true로 true 값을 제대로 반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if문을 써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 때요, 내가 예를 들어서 if x 값에다가 0.1을 대입을 했는데 if x가 10분의 1하고 같으면은 then 10 else 20 이런 식으로 해서 나 b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당연히 같으니까 b 변수에 10이 저장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20이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소수점이 있는 숫자하고 분수식하고 비교를 할 때는 비교를 할 때도 그냥 이 이코르 기호가 논리적인 오류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코르 기호보다는 이코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코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은 정확하게 10이라는
이게 이제 참이 되니까요. 10이라는 숫자가 비변수에 저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논리적인 오류를 발생하기 쉬운 그러한 항목인데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